안녕하세요. 요약집 35쪽. 요약집은 35쪽 펴시고 기본서는 172쪽. 요약집은 35쪽. 기본서는 몇 페이지냐면 172쪽. 자, 오늘부터는 물권법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책이 교재 내용이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교재 내용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감을 못 잡으니까 물권 총칙은 여러분들 요약집 중심으로 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이 제2편 권리 중에서 물권인데,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약집을 한번 펴봐요. 35쪽을 폈더니 제18절에 물권 총칙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물권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붙여. 물권에다가 이렇게. 물권은, 그럼 물권이 뭐냐 그러면 특정 물에 대한 지배권이다, 이렇게 써보셔. 물권이 뭐냐 그러면 특정 물에 대한 지배권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 제2편 그 다음에 1장은 총책. 여기서부터는 메모 안 하셔도 돼요. 2장부터 물권의 종류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물건을 외관상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인정해 주는 권리를 물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땅 하나를 지금 둘러싸고, 이 토지 하나를 둘러싸고 생기는 법률 문제를 배울 거라고 오늘은. 그래서 갑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이 토지를 A에게 임대해 주었다면, 이 밖에서 봤을 때는 A가 이 토지에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거든.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임차인 A가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이 토지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해서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유자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여러분들을 감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인정해 주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점유권. 그냥 감으로 잡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옆에서 훔쳐왔다고 생각해 봐. 훔쳐왔다고. 그럼 누가 훔쳐온지 안 온지 아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죠. 해서 인정해 주는 권리를 뭐라고? 점유권. 점유권. 이렇게. 아버지 돈 훔쳐본 사람 손 들어봐. 어렸을 때. 안 훔쳐봤음? 엄마 돈 훔쳐봤다고요? 그러면 이제 점유권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점유권을 갖고 있고, 3장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사용, 수익,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처분권을 갖고 있을 때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다 같이 사용수익 처분권. 그러면 이제 물권은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누어져. 크게. 그러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머릿속에 다 같이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자, 여기다 메모 오셔봐. 점유할 권리 오른쪽에다가. 점유할 권리는 이렇게 사교를 이렇게 써. 사교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사교가 뭔데? 금방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사용수익하는 가치를 사용수익한다고 해서 여기서 사용가치를 지배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땅을 팔면 처분하게 되면 쌀로 바뀌어, 돈으로 바뀌어. 이거 쌀로 바꿀 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쌀이 중요할 때 이렇게 약으로 바꿀 수도. 그러면 약으로 바꾸면 이런 걸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 사용 가치 지배, 교환 가치 지배. 이런 권리를 뭐라고? 소유권. 그래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는 여러분들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사람 생각해 보죠. 자동차 한없이 타고만 다녀. 기름도 넣어. 그런 짓을 뭐라고 하냐면 보존행위. 그래서 자, 여러분들 소유자는 사용 수익하기 전에 수선도 하는 거지. 그래서 보존행위를 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하는 짓을 따라서 관리행위, 팔아먹는 짓을 처분행위. 그래서 같이 해줘야 돼. 다 같이 소유자는 보관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둬야 돼. 지금 여러분들 책에 지금 여기 오고 있어. 소유권. 여기다가 소유권은 밑에다가 이렇게 써봐. 사용, 그 다음에 또 뭐 수익, 그리고 뭐 처분 이렇게 써보시면 돼.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토지를 B라는 사람이 요 토지 빌려서 거기다 건물 하나 지어서 사용하려고 그래. 그래서 B가 여기다 건물 하나 지어서 소유하기 위해서 갑의 땅을 빌려 쓴다고. 그러면 원래 토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그 땅을 B에게 빌려줬지. 그러다 보니까 B가 갑의 사용 수익을, 자, 지금 이렇게 돼. 갑이 B에게 토지를 빌려주다 보니 과거에는 사용 수익을 갑이 했었는데 이제는 B가 사용 수익 하다 보니 갑의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기능을 제한하고 있지. 그래서 이와 같이 소유권의 내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인정된 물권을 다 제한물권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념 잘 잡아. 그러면 여기 4장 뭐가 나오냐면 제한물권 중에 지상권이 뭐냐면, 지상권, 메모의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렇게 써버려. 거기다가 지상권은 뭐라고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금 보충교재에다가 잘 메모하셔. 그러니까 지상권 여기다 쓸 수 없으면 위로 이렇게 펴. 이렇게 올라가시라고, 하늘로. 응? 지금 여기 잘 봐. 토지 하나를 둘러싸고 B라는 사람이 갑의 땅을 빌려 쓰는데 뭐 때문에 빌려 쓰냐면 나무 심어서 소유하려고. 다시 나무 심어서 소유하려고. 건물 지어서 소유하려고. 뽕나무 아셔? 삼나무, 과일나무 이런 걸 심어서 소유하려고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를 뭐라고? 지상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철도청에서 여기 한전 보면 이제 한전 이렇게 위에다가 저 송전선 설치하잖아. 이런 것들을 공작물이라고. 공작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나가다가 땅 보고 거기에 광고탑이 서 있다 그러면 검단세롬 공인중개사의 서울대학 검단세롬 고속도로 타가다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나는 그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러면 그거 하나 설치해서 땅 있잖아. 그런 거 그 땅 밑에다가 그거 하나 크게 설치해 있지. 그래서 설치해서 소유하려고 땅을 빌려 쓰는 권리를. 그러면 여러분들은 광고탑 소유자가 밑에 땅을 빌려 쓰는 지상권 갖고 있는 생각을 해. 무슨 권? 지상권. 여기다 광고탑을 설치해서 소유하려고 B가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 그러면 B가 꼭 빌려 쓰게 해서 소유자일 수도 있어. 소유자 아니면 지상권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상권자는 다 같이 지상물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입 다물고 있으면 나만 혼자 헐번 될 텐데 나만 막 세 번 오잖아. 같이 따라서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 좋아 안 좋아? 에이씨. 여기 와서는 또 왜 안 좋다고 그래. 다른 데 나가면 좋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래서 여러분 쉽게 잊어먹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에 입력이 안 되니까 그래. 입력도 안 돼 있거든. 다 같이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러면 지상권은 원래 토지 소유자가 갖고 있던 사용 가치를 지배하므로 지상권은 사용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니 본권이다 아니다?
본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다시 한번 지상권은 본권이다. 본권 지금 배우고 다시 소유권, 지지전, 유질적 이렇게 있는데 이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상권이 있고 5장은 지역권이 있는데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 펴냐면 저 뒤에 얼른 펴보자. 요약집을 펴. 요약집. 교재가 너무 복잡해서 물권법은 요약집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 자, 요약집이 몇 페이지 있냐면 지역권이 있는데 66페이지를 펴보셔. 66페이지에 용의권의 비교 나오죠. 요약집. 거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보여요? 그걸 용의권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를. 근데 그 지역권에다 몇 줄 것이고 지역권 여기다 메모하셔. 자,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렇게 메모. 요역지에 메모하셔. 편익을 위하여.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사용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메모하셔. 지역권이 뭐냐면 요역지의 무엇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금 여기에 지역권을 누가 갖고 있다면 이 땅에 지역권이 뭐냐면 요걸 이용하는 권리야 이걸. 근데 뭐 때문에 지역권을 갖게 되냐면 요역지라는 게 있어. 요역지. 그래서 만약에 시가 지역권자라면 지역권자는 이 땅을 이용하는데 어째서 이용하냐면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이 땅을 이용하는데 그러려거든 이 지역권자는 다른 토지의 소유권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C가 이거 토지 소유자인데 여기에 공로야 공로. 그럼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이 소유하는 토지를 지나다닐 필요가 있겠지? 그러면 요만큼을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하고 이때 이 지역권 할 때 역자가 국토계획 무슨 제한 구역 할 때 역자가 아니고 구역 역자가 아니고 따라서 해본다. 불일역, 서비스역 이런 글자를 쓴다고 역자가.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 서비스가 필요한 땅을 요역지 이렇게 돼. 그래서 요역지의 사용가치, 요 토지의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려고 남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그래. 다 같이 요역지의 편익이 뭐냐면 결국 물권법은 맨날 사교 두 가지만 얘기해. 다시 편익, 사용가치 증대. 이제 따라서다 요역지의 사용가치를 증대시키려고 승역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요역지는 서비스가 요구되고 승역지는 줄승자 승낙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땅을 승역지라고 그래. 이해하셨나?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지금 가부의 땅에 누군가가 지역권을 갖고 있다면 이 C는 이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토지에 요역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지역권자도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거지. 그래서 지역권은 본권이다 아니다? 본권이다. 이렇게 세 가지 다 같이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이용한다. 이것을 지역권이라고 하고 6장 전세권 메모하셔. 전세권이란 여러분들 66페이지 전세권 보여. 여기다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용도에 쫓아서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는 권리.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지금 요 땅에 D가 갑의 땅에 D가 전세권자 되고 싶어. 전세권자. 그러면 전세권자 되려거든 이 땅의 지목이 과수원이야. 과수원 지목이. 그럼 과수원은 용도가 과수원의 용도는 보리 심는 거요. 과수를 경작하는 거요. 그래서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과수원을 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그런데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남의 땅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지료를 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는 따른다.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근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반드시 요소가 된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땅에 전세권을 갖고 있다면 전세권자는 어떤 기능을 담당한다고 토지를 왜 빌려 쓴다? 다시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기 위하여. 지상권자는 뭐 때문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역권자는 뭐 때문에?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해하셨어? 땅 하나 들고 다 같이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그래서 요 토지는 소유자는 사용 수익을 수 있는데 토지의 사용 수익하는 기능만 빌려 쓰는 물건을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용익물권은 다 지지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이 땅을 팔면 처분할 수 있는데 처분해서 돈으로 교환해 갈 수 있는 기능을 소유자가 인정해 준 물건을 다 이제 담보물권. 여기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럼 유치권은 여기다가 자, 이 땅에 이가 유치권을 갖고 있다고 봐. 유치권. 그럼 유치권은 어떤 이유로 갖냐면 다른 땅을 개량해서 그래서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다면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 자, 이거 본다. 목적물에 비용 투입한 자가 갖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그래. 자동차 끌고 왔어. 그러면 자동차 수선했지. 그러면 수선비라는 비용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수선비. 이런 걸 받아내기 위해서 목적물에 들어간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 목적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뭐라고? 유치권. 다시 한다. 자, 유치권은 어떤 권리? 아니. 다시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한 자가 갖는 권리. 머릿속에 그렇게 얘기하다 있다가 물어볼 거예요. 이 사람이 유치권자다. 어째서 유치권 갖게 되었느냐 물어보면. 그러면 주로 토지에 비용을 투입한 자는 따른다. 토지를 개간했다. 토지를 개간한 사람. 포크레인 들고 와서 쭉 개간을 해줬어. 이렇게. 나 그런 자격증 갖고 있는데. 포크레인 갖고 와서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면 거기에 비용 들어갔음 안 들어갔음? 그래서 포크레인 사업자가 갖는 권리를 유치권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담보물권에 질권이라는 게 있는데 질권은 여러분들 전당포. 저 서구 없는 동네일수록 전당포가 있어. 강남은 전당포가 없지. 그런데 그 금붙이 맡기고 돈 좀 구워 쓰시오 이런 거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처갓집 갔더니 있더라고. 명절 때 강화 가면 전당포가 보여. 그러면 전당포는 다른 전당포 금 맡기고 돈 구워 쓴 권리. 그래서 돈 구워 쓴 1,000원 갚기 위해서 금을 맡겨 놓는다 이런 것이야. 모자 맡겨 놓는다 이런 게. 휴대폰 맡겨 놓는다 이런 것들. 아셨어? 근데 질권은 대상이 동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다 같이 유질적. 그래서 전세권이 있었고 7장은 유치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8장은 질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9장은 저당권이 있는데 따라서 여기에 토지에 질권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 이게. 그래서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다 하시면 돼. 그럼 이제 토지에 이제 F 저당권이 있을 텐데 이 저당권자는 자 이거 본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 받기 위해서 토지를 담보로 잡고 있는 권리. 이게 저당권이야, 저당권.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 소유권을 둘러싸고, 자, 점유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지상권은 점유를 해, 점유를 하지 않아? 점유하지. 그래서 우리 물권은 이렇게 크게 소유권과 지상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점유라고 해서 점유권을 앞으로 뺐던 것이야. 그래서 모든 물권의 가장 공통점이 뭐? 점유권. 그러면 이 지상지역 전세권을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소유권이야. 이게 소유권. 그래서 사실은 이 토지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소유권 한 개 있고요. 그 소유권의 내용을 이렇게 잘게 분석해 놨다 하십니다. 나눠 놨어. 기능을. 그러면 소유권과 전세권의 공통점이 다 같이 점유권. 아셨지? 그래서 점유권이 맨 앞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 그래서 물권은 크게 그냥 외관상 봤을 때 인정해 주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하고, 등기부에 자세히 봤더니 비로소 등기부를 봐야만 인정되는 권리가 본권이라고 불러. 본권. 다시 한번 점유권, 본권. 본권은 다시 한번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결국은 뭐냐면, 이 전세권자에게는 소유자가 나가시오 할 수 있어, 없어요? 전세권자에게 너 토지 쓰지 말고 나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전세권이야. 그러니까 전세권이 있다면 소유자는 나가라고 못해. 왜? 자기가 인정해 줬잖아. 지금 다시 한번 소유자가 지상권 인정해 줬다. 다 소유자가 인정했으니까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그만 써 할 수 없다 이거야. 이게 전세권이 있다는 얘기는 존속기간 따지지 말어. 좀 아는 체 하지 말고.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 있냐? 그러니까 전세권이 있다. 전세권자다 그러면 전세권이 있다는 얘기야. 어디?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토지 내놓으시 할 수 없지. 왜? 자기가 빌려줬으니까. 소유자가 이렇게 지상권자에게 빌려준 거예요. 토지 빌려 쓰라고. 하나님이 빌려주었어? 토지 소유자가 빌려주었어? 네. 그러면 담보로 잡힌 거 은행 네가 토지에 저당권 갖고 있어라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한 거예요? 소유자가 한 거예요? 근데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해놓고는 없애버리면 돼, 안 돼? 이제 결국은 다른 소유자가 나가라고 해도 버틸 수 있는 권리가 본권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 이해 가셨나 조금씩?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이 사람은 임차권은 따라서 본권이요, 아니요? 본권이지. 우체부가 와서 봤을 때는 소유권 있는 줄 모르잖아. 건물 지어 있으니까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우체부가 봤을 때는 무슨 권이야? 눈에 보이는 게 점유권. 우체부 안 해본 사람 손들어. 다 해봤다고 생각해 이제는. 그러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야. 따라서 이런 권리는 본권은 눈에 봤을 때, 등기부 봤을 때, 등기부 봐야만 인정되는 권리가 본권. 등기부 안 봐도 인정되면 이렇게 있다는 거야. 점유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권이 이렇게 있어. 설득돼? 그래서 물권의 종류는 몇 개 있어? 8개. 자, 지금부터 또 보충교재 보자. 35쪽에 보충교재 35쪽 봤더니 이제 물권의 종류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한번 이제 구별 방법을 봐. 보충교재 맨 위에 한번 읽어봅니다. 점유권, 본권 이렇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맨 위에 봐. 물권은 어떻게 구별돼? 점유권, 본권 이렇게 구별해 줘야 돼. 구별되겠나? 그다음 본권의 대표 주자가 뭐? 소유권이 가장 큰 권리야. 소유권 하나가 이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위에 빙빙 떠 있어. 소유자가 인정해 줬으니까. 붕붕 떠 있다고 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소유권. 그다음에 무슨 물권? 제한한다 그 말은 생각해야 돼. 제한한다 그 말은
원래 토지 소유자는 사용 수익 처분했는데 그것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 물권은 제한 물권은 뭘 제한한다고? 사용 수익이나 처분을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그러면 사용 수익 하는 것을 사용 수익 봐라. 이게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 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물권을 다 같이 사수 물권, 용익 물권.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법 외울 때에도 의미를 가지고 외우게 해야지 앞에 있는 머리 따서 외운다고 그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앞에 있는 두 문자로 딱 했을 때 의미를 전달해 줘야지. 그거 읽었는데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다시 해달라고 그래. 교수님 의미가 전달 안 되는데요. 그럼 교수님이 네가 해 임마. 그러겠지.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의미가 전달되도록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 그거 꼭 한종민 교수에 의존하지 마라. 한종민 교수는 뭐라 한 교수죠. 의미가 전달되도록 해. 그러면 교수님은 민법이나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얘기도 못해. 그래서 의미로 다 같이 용익. 그럼 용익이 뭐의 줄임말이야? 사용 수익 이렇게. 그 다음에 담보는 무슨 뜻이냐면 담보한다 그 말은 따르다 믿게 한다. 그 담보는 다시 채무 이행을 믿게 한다. 이런 뜻이야. 채무 이행을 믿게 한다. 그러면 담보 물권을 갖고 이 땅에 담보 물권을 갖고 있다면 소유자는 채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따라서 채무자가 토지를 담보로 맡겼다.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소유하는 땅에 갖는 권리가 저당권. 그럼 담보 물권은 소유자처럼 팔아버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갈 수 있다. 그래 돈으로 바꾸고 갈 때 이것을 따른다. 우선 변제권. 배당에 참여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담보 물권자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물권을 공부할 때는 다르습니다. 점유권, 봉권, 봉권의 대표 주자가 다 같이 소유권. 그리고 소유권의 내용을 잘게 나누었다고. 다 같이 지지전, 유질저 이렇게 구별되겠어? 그래서 자 밑에 이제 35쪽에 양가로 1번에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 양가로 1번에 물권 법정주의 나와요? 거기다가 지금부터 물권 총칙에서는 오늘 배울 조문이 물권 총칙에서 배울 조문이 185조, 186조, 187조, 191조 이렇게 배울 거예요. 혼동까지. 조문 4개 배운다고. 조문 4개. 그래서 여러분들 185조 그 양가로 1번에 물권 법정주의 나오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 제 185조 이렇게 물권 법정주의에다가 물권 법정주의에다 가로해 놓고 제 몇 조? 제 185조. 그래서 이제 뭐라고 됐냐면 185조에 보면 물권은 이렇게 돼 있어. 물권은 자 읽어본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 나오죠. 관습법 밑줄 그으셔. 관습법에다 밑줄 그으시고 물권은 법률 미시야 또는이야.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창설하지 못한대. 그러면 창설하다의 주체는 이 창설하다가 동사야. 동사. 그럼 만들어내다의 주어 있을 거 아니야. 주어는 누구겠어 여기서? 우리가 물권이 만드냐 저렇게 했지. 하여튼 물권이 창설하겠어. 우리가 창설하겠지. 하나님이 창설하겠나 사람이 창설하겠지. 따라서 사람들은 만들어내지 못한다. 무엇을? 목적어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일반 주어는 생략돼 있어. 따라서 사람들은 만들어내지 못한다. 무엇을? 물권을. 이게 목적어라고 지금 의미에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법률행위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계약으로. 그러면 창설하지 못하다에 여기서 물권에 여기서 이제 해설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다의 목적어는 물권인데 도대체 물권은 뭘 말할 것인가 궁금하다는 것이야.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 물권은 창설하지 못하다의 대상은 물권의 종류만 내용까지.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따른다. 종류와 내용까지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렇게 해설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물권은 종류만 내용까지. 그래서 거기다가 가로를 해놓고 써놨잖아.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관습법에다 밑줄 것이고 3개 있다 이렇게만 써. 3개. 관습법에 몇 개? 3개. 관습법 3개 있는데 다 같이 분양지라는 게 있어. 밑에 봐. 밑에 관습법에 박스에 분묘기지권 나오나? 분 동그라미 빨간 것으로. 그 다음에 분양지라고 그랬지? 또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 양도담보권의 양. 그 다음에 관습법상 지상권 나오죠? 지 동그라미 쳐. 그래서 자, 잘 들어야 돼.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은 몇 개 있어? 3개. 3개.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가 나온다고.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물권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 8개 있잖아. 이렇게.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 몇 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은 3개. 그리고 특별법 나오죠. 기타 법률. 여러분들 강화 망둥이 잡으러 가면 팻말 써놓고 여기서 고기 잡자 들키면 엄격하게 처벌한다 이런 게 있다고. 이게 그것을 따른다. 업권. 그 다음에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 광산이 있어. 광산. 다시 광업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본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바꿔 이렇게 오타. 광업재단 이렇게. 다시 한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시 어업권. 이런 것들 특별법상 물권이라고 불러.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을 골라라 나오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 1번 한번 읽어본다. 1번 한번 읽어본다. 온천권, 공원이용권, 경작권, 담보권, 사도통행권, 조망권. 그런 권리는 위에 없지. 그러니까 물권이 아니라 이렇게 골라줘야 돼. 이런 게. 그러면 다음 중 관습법상 물권이냐 아니냐 물어봤을 때는 관습법상 물권은 몇 개 있었어? 3개.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다 해버리면 돼. 어디? 광천권. 천연 안반수 2000m 지하에서 뽑아 올린 광천권. 물권이 아니야? 야, 광천권 들어봤는데 들어봤다고 물권인 것은 아니라고 이런 게. 그럼 온천권은 물권? 아니야. 그건 뭐요 그런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건 그냥 토지 일부라고. 그냥 토지 일부. 그래서 어디? 관습법상 물권은 몇 개 있어? 너 시작. 여기서는 앞으로 다 너 해도 깜짝 놀라면 어이씨 새끼가 나한테 막 반말한다고 하네. 다시 한 분양권. 다시 이제 내가 당황해서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관습법상 지상권. 온천권 물권이 아니야. 조망권은? 경작권은? 공원이용권 이런 거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미등기 부동산 취득자 나오지? 그게 시험에 엄청 나와. 미등기 부동산 취득자. 그럼 이게 뭐냐면 갑의 땅에 갑이 건물 하나 지은 거예요.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짓을 안 했어. 등기 안 했다고. 그리고는 이걸 팔아서 을이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지. 그래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보존 등기하지 않고 살다가 을에게 팔았다고. 그래서 이 을을 따른다. 미등기 취득자. 그럼 미등기 취득자는 등기 않고 지금 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에게는 관습법에 준하는 물권 지금 분양지 말고는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관습법에 준하는 물권이 인정되다 그러면 틀린다 아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185조는 금방 했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해설을 해서 거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말하는 법률이고 명령은 포함되지 않아. 이런 거 안 나와. 그냥 내가 그냥 한번 해봤을 뿐이야 이게. 다만 거기서 관습법이라는 게 있었죠? 몇 개 있었어? 그건 꼭 외워줘야 돼 이게. 그건 분양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처음에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오실 때 공인중개사에서 민법에서 나오는 출제, 민법의 출제 내용을 한마디로 이 얘기 좀 해봐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인데 네가 전문가라면 도대체 한마디로 이 얘기 해봐라. 처음에 해줬지? 그래서 민법의 출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 따라서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또 그 효력. 대구댁이 제일 공부 잘하네. 앞에서. 여기가 대구댁이야. 여기는 모르겠어. 그리고 제일 잘하는 분이 고창댁도 있어. 그래서 이런 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우리가 배우는 재산권에 두 개 있었죠? 하나는 물권, 또 하나는 지금 이거 물권 배우잖아 이런 게. 다시 한번 물권의 변동 원인은 몇 가지가 있어? 두 개. 하나는 의사표시 있냐 없냐. 이게 둘 중에 하나 아니야. 다시 한번 의사표시 있는 경우, 말도 못한 경우. 두 개 있잖아 이게. 다시 한번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리고 물권의 효력이, 물권은 재산권의 양상 배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재산권은 쓰지 말어. 다시 한번 재산권 팔아먹을 수 있다고. 양도. 그리고 재산권자가 죽어버리면 재산권은 국가로가 상속이 가능해. 상속. 그래서 다시 양상. 그 다음에 재산권은 재산권자의 채권자가 대유행사할 수 있어. 다 같이 재산권자의 채권자가 대신 행사한다. 그 다음에 재산권은 꼭 갖고 있어야 돼. 귀찮으면 포기할 수도 있어. 던져버릴 수 있어. 이러고 안 갖는다고. 포기할 수 있지 이런 게. 그래서 재산권은 다 같이 양상대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물권 침해 시 여러 번 했어. 따라간다.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손 있다. 이거 공부하는 거라고 얘기해.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여러분들 물권을 배우는 이유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제기할 때 청구 취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청구 취지. 청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청구하는 게 다 이제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오늘 배울 건 자요. 물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물부손 있다. 머릿속에 오늘 세 가지를 담아둬야 돼. 하나 그거. 다시 한번.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손. 자, 여러분들 책에 물권적 청구권 한번 가보자. 페이지 51페이지를 펴봐. 51페이지 보충교재 51페이지에 제23절 물권적 청구권 보이나?
맨 위에다가 메모해. 맨 위에다가 물권적 청구권 보충교재 50페이지 팍 눌러. 그냥 확 찍으라고. 그냥 바보같이 이렇게 펴놓지 말고 팍 누르라고. 나 쳐다보는 게 불안해서 못하겠네 강의를. 자, 거기다가 50페이지 맨 위에 물권적 청구권 나오죠? 23절 위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오른쪽에. 자, 물권자는 누구에게? 침해자에게.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거 쓰는 거요. 물이 뭐야?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써. 물권적 청구권. 또 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손자에다가 앞으로 써야 돼. 불법행위의 기한 이렇게 써야 돼. 불법행위의 기한.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갖는다 이렇게 씁니다. 중첩적으로 갖는다 이렇게만 딱 써놓으셔. 이것이 물권 침해 시에 주로 나오는 효력이야. 이게 물권 침해 시의 효력. 그리고 각각의 물권자들이 갖는 효력이 다 있다는 거지. 이렇게 각각의.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자, 다 같이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다시 지상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물부손 갖는다. 유치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물부손 갖는다. 아셨지? 그럼 앞으로 물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물부손이 있다 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물부손이 있다 하면 참 말을 너무나 간략하게 해서 도대체 못 알아듣겠네 해야 돼. 감을 잡아야 돼. 그런 거 지금 배워가니까. 알아들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갑의 땅에 갑이 지금 토지를 갖고 있는데 A라는 놈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어. A라는 놈이. 그럼 가만히 놔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짝대기 들고 쫓아내야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 이제 물권적 청구권. 그래 그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물권자가 청구한다고. 그리고 가만히 A가 그동안에 여기서 썼어. 5년 중국에 갔다 왔더니 사스 때문에 갔다 왔더니 5년 동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쫓아만 내야 돼. 부당이득 내놓으라고 해야 돼. 그렇지. 그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요. 이게 너무나 어렵게 생각 말어. 그 다음에 이 갑의 이 땅을 썼다면 땅이 달았어 안 달았어? 달았잖아. 그 토지가 변경되었잖아. 그거. 건물을 안 쓰면 벌레 생겨서 썩어 건물이. 근데 토지는 가만히 놔두면 미꾸라지가 올 텐데 이놈의 쓰다 보니까 비료치고 버려놨잖아. 이거 화가 나 안 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냥 눈 땡그랗게 뜨고 있지 말고 따라서 이 땅에다가 따라서 땅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여보 땅 한 필이라도 갖고 있나? 땅도 없는 사람이 못 얻게 왔어. 그런데 미래에 내가 땅을 샀을 때 생기는 문제를 공부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 여기 딱 왔을 때 희망이 없으면 공부는 뭐 할 거예요? 뭐 하러 해? 그냥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요양원 간 사람들이 중개사 공부하냐? 공부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으면 못해. 그래서 희망이 있나? 그렇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내 의지로 온 거야. 그래, 이거 의지대로 온 거예요. 이거 그냥. 시어머니 꼴 보기 싫어서 오신 분도 계시긴 더 있기는 있어. 자, 이게 앞으로 물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많이 나오는데 주로 언제 침해되느냐면 갑의 땅을 등기부를 보니까 1번 갑이었는데 2번 을이 서류를 조작질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 이거예요.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제일 많이 나와.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따른다. 토지 돌려주시오.
등기 돌려주시고 할 수 있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을이 토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딱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남의 땅 들어가서 썼으면 미꾸라지 올라오지 않아? 미꾸라지 올라오는 게 좋아, 안 올라오는 게 좋아? 지렁이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그 자연이 막 살아. 지렁이가 숨 쉬어야만 토지가 잘 생성되지. 뱀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뱀 먹다가 이번에 저 중국에 그 무슨 병이지 이번에 오는 게? 코로나 이런 거 뱀 먹은 사람들. 신랑들 뱀 주지 말어. 뱀술 이런 것들 주지 말라고. 이런 것들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배우는 거라고. 지금 그게 너무나 어렵게 생각 말어.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권은 한 장 여기 50페이지에 한 장 펴고 51페이지 한 장 펴봐. 53페이지까지 이 물권적 청구권은 엄청 시험이 많이 나와. 제일 이거 해결하는데 난제야.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주의하셔야 돼. 그럼 이렇게 외우셔야 돼. 따른다. 물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다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물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전부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 그래서 어디 다르다. 점유자의 청구권. 그러니까 물권이 침해되면 점유자에게도 청구권이 있겠어, 없겠어? 그것을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권. 그 다음에 본권이 침해된 경우도 있어, 없어? 그래서 따른다. 본권에 기한 물청.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권을 이원화할 수 있어야 돼. 물권의 종류를 다시 한번 점유권. 하나는 뭐? 본권 이렇게 이원화 시키라고. 물권적 청구권도 이원화 시켜야 돼. 다 같이 점유자에게, 본권자에게, 다시 한번 점유자에게, 본권자에게, 점유자에게 인정해주는 권리를 점유자의 청구권 또는 다시 점유보호 청구권. 그러니까 점유자의 청구권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본권자의 청구권. 이 본권자에게 청구권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본권의 대표가 누구다? 그래, 소유권의 본권에 기한 청구권은 소유권 편에 이렇게 두고 있어. 213조, 214조를. 다시 한번 본권에 기한 청구권은 소유권 편에 반환 청구, 제거 예방 청구. 소유권에다가 소유권 맨 위에다 두고 소유권 편에다가 213조, 214조를 두고 밑에서는 문서 쓸 때 다 상동 이렇게 쓰는 거지. 문서 쓸 때. 근데 지상권은 270조에서 나오거든. 270조에서 지상권은. 소유권은 213조, 지상권은 270조부터 시작을 해. 그럼 여기서 상동 쓰면 그 미친놈이지. 알아들었나? 그래서 뭐라고 써냐면 다른데 213조를 준용한다. 213조를 준해서 적용한다. 법조문을 그렇게 써버렸던 것이야. 이렇게 상동 대신에. 그래서 소유권이 대표적이니까 지상권은 준용한다. 전세권도 뭐한다? 준용한다. 저당권도 준용한다. 이런 규정을 두었다는 거야. 이렇게. 그것이 민법의 하나의 서술하는 기술이다. 그런 뜻이야 이게. 자, 물권은 크게 뭘로 나누어? 다시 한번 점유권. 또 뭘로? 본권 이렇게. 따라서 점유자의 청구권. 반환 제거 예방. 본권자의 청구권. 반환 제거 예방.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에는 아까 물권자는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지배한다고 그랬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들이야 이게.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뭐? 물청.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에는 몇 개 있어? 3개. 다시 반환, 제거 예방. 그걸 지금 여러분 50페이지에 있잖아.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50페이지 그대로 있어. 지금 50페이지에. 다시 한다. 점유자의 청구권, 본권자의 청구권. 이해하셨어? 그리고 재산권의 변동원이 몇 가지 있었어? 2가지. 몇 가지? 하나는 뭐에 의한? 법률행위로 인한.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오늘 2개 배울 거라고. 다 같이.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다음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속은 의사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다 같이 상공 판경,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 여러분들 교재 38페이지를 펴보셔. 보충교재표. 기본서 펴면 복잡하니까 기본서보다 훨씬 잘 만들어놨어. 보충교재 폈더니 거기에 1번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과 등기 여부 나오지? 그 위에다 메모해. 1번 오른쪽에다가 1번 오른쪽에다가 뭘 메모하냐면 여기 재산권의 변동 원인 중에서 물권만 바뀌면 돼. 그래서 거기다가 별표 해놓고, 자, 물권 변동 원인 이렇게 쓰면 돼. 물권 변동 원인 몇 개 있어? 2개. 물권 변동 원인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는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 이렇게. 그러니까 물권 변동 원인은 의사표시 들어가면 법률 행위로 인한, 의사표시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여기는 안 써도 돼. 이제 여기는 안 써도 이것만 써놓으면 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어도. 근데 나중에 처분하려거든 등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라, 이런 것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쓰고 여기까지만. 그러면 조문 한번 봐. 1번 186조. 자,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나오지? 조문 한번 읽어본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지금 여러분들 등기를 하여야 여기다 밑줄 그으셔. 등기를 하여야 밑줄. 그러면 보충교재에다가 여기 등기를 하여야 밑줄 그으셔. 위에. 그러면 등기를 하여야 하려거든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게 등기 청구권, 이런 문제가 생겨. 그래서 물권 총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등기 청구권이야. 자, 그 다음에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과 관련하여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면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는 경우라고. 그 다음에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밑줄 그으셔.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요 말은 등기를 해야 그런 뜻이야 지금. 그럼 여기서도 등기 청구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다시 한다. 점유권의 변동 원인 몇 가지? 2가지. 소유권의 변동 원인도 2가지. 저당권의 변동 원인도 2가지. 그런데 유치권은 법률행위로 인해서는 안 생기고 그냥 오로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생겨. 그래서 유치권은 계약으로는 안 되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생긴다고. 그래서 유치권을 다 같이 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은 계약으로 법으로 정해진 경우만. 안 써도 돼. 다 알게 되니까. 다시 해. 186조 다시 읽는다. 부동산에 관한 시작.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그럼 여기서 등기하여야 그 요령이 생기다 해서 여기 예외는 여기 점유권은 등기부 봤을 때, 외관상 봤을 때, 아까 점유권은 그냥 등기부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지? 그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해야, 등기 없어도. 요 2가지는 등기를 수단으로 공시하지 않아. 그냥 점유를 공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점유권과 유치권은 등기 청구권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냥 유치권, 그냥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자. 이렇게 땅을 개간했는데 개간비 안 주면 현수막 쳐놓고 철조망 쳐놓고 접근 금지, 그리고 안에 지뢰를 매설해놨음, 이렇게 써놓으면 지뢰 들어가면 지뢰 폭발한다고. 그걸 유치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기한다. 그냥 점유로 공시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다 같이 부동산에 관한 시작.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하여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면 두 장 앞으로 넘겨봐. 앞으로 36페이지 봤더니 위에서 3번 봤더니 물권 변동의 원인과 시기 및 등기 요부 나오죠. 여기다 별표 5개시고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개,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 하여야, 법률행위 아닌 경우에는 등기 없어도 2가지를 물어본다고. 이런 게 2가지를. 그래서 다시 해. 물권 변동 원인 몇 가지 있다고? 2가지. 그래서 총칙에서는 물권 변동 원인을 지금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어려워. 법률 행위만 있어서는 안 되고 등기까지 해야 돼. 그러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말하고, 등기부에 올리는 것은 등기관이 기재하거든. 등기부에. 그러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등기부에 올려주시오. 다 같이 등기 신청권. 그게 등기 신청권이야. 등기부에 올려주시오. 신청을 해. 등기관님, 등기부에 올려주시오. 신청으로 갔더니 둘이 와야지. 혼자 갔더니 안 되는데 둘이 오래. 그러면 이해관계에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등기소 가자. 그게 등기 청구권이야. 다시 한번 등기소 가자. 등기 청구해서 공동으로 등기부에 올려주시오. 신청을 해. 아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다시 38페이지를 한번 가보죠. 보충기 38페이지에 이제 왼쪽 박스를 보면 맨 처음에 법률행위 나오지?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대표적인 게 매매예요. 매매 동그라미 쳐봐. 매매. 그럼 매매계약하고 밑에 따라서 매수인이 등기 청구, 그리고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야? 공동 신청 오른쪽에다가 등기 신청권 이렇게 써. 공동 신청 오른쪽에다가. 등기 청구권 밑에 보면 공동 신청 보여 안 보여? 거기다가 오른쪽에 화살표 놓고 등기 청구권이야, 등기 신청권이야? 그러니까 등기 신청권과 등기 청구권은 달라. 등기 청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등기소 가자고 하는 걸 등기 청구라고 그래. 등기 신청은 무슨 권이라고? 등기부에 기재해 주시오. 이게 등기 신청권. 그럼 등기 신청은 개인에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게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권이야, 공권. 등기 청구권은 개인이 개인에게 가자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것은 사권. 개인이 개인에게 가자고 하는 것은 등기 청구권. 그래서 두 사람이 등기부에 신청해 주시오. 신청해야 돼? 혼자만 신청해야 돼? 공동 신청. 그래서 거기서 공동 신청할 때 신청권이 뭐라? 등기 신청권. 그건 공권, 사권. 공권. 아셨어? 그 다음에 이제 신청했더니 따른다. 접수, 심사, 실행.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실행이라고 그래. 그럼 그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자, 한번 읽어본다. 매매. 맨 위에 매매에다 동그라미 쳤지?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하고 인도해서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까지 했어. 그리고 따라다 등기 청구. 그 다음에 아까 등기 청구한다고. 그러면 등기 청구할 때 이제 이따가 쉬었다 할 거야. 물권자가 청구. 그럼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자의 청구권이라고 불러.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면 채권자의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것을 따르다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다시 한번. 등기 청구할 때 물권자가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는 경우 2개 있어. 그럼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 이제 이런 거 배우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너무나
둘째 시간에 배울 내용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러면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매매예요. 매매. 그러면 가불간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매매 계약을 해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더니 건물을 넘겨주고 등기 서류까지 교부했어. 매도인이. 이 상태에서 소유권의 변동 생긴다. 등기부에 기재해야 생긴다. 등기부에 기재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등기부에 기재하려거든 단독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요?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공동 신청할 때는 혼자 신청해, 같이 가야 돼. 그래서 등기소에 같이 가자 하는 권리가 뭐가 생겨?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 여기서 공동 신청해서 공동 신청하면 등기관이 접수해서 심사해서 실행하지. 실행하는 게 기재요. 기재. 이게 기재나 등기나 같은 요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는 거. 기재하면. 그러면 기재하면 이제 물권자가 됐어. 여기서 을은 이렇게 기재하면 물권자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을이 갑에게 등기소에 가자고 하는 자격은, 등기 청구는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해, 없는 자가 청구해? 그러므로 없는 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하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기재했는데 나중에 갑이 여기서 취소해버렸어. 취소. 등기소에 올려놓고 취소했다 그러면 등기해야 복귀해? 당연히 복귀해. 그래서 여기서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이다 밑줄 것이 여기까지 하나. 여기 법률 규정이다 밑줄 것이고 이렇게 써놓고 취소 해제 이렇게 써버려. 취소 해제. 법률 규정이다 밑줄 것이고 취소 해제. 지금 페이지 보충기는 38페이지요. 취소 해제 하셨나? 그럼 이런 것이야. 취소 해제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야. 갑이 여기 봐. X 토지 소유자 등기부를 보니까 1번 갑에게서 2번 등기 원인은 매매, 소유권 이전 목적. 그래서 이렇게 썼어. 등기부에 기재했다고 이렇게. 그럼 이때 물권자가 되었어. 알아들어? 그런데 나중에 갑이 이 매매 계약을 나중에 제한 능력 등을 이유로 취소해 버린 거예요. 갑이 취소해 버렸어. 그러면 3번 이 등기는 무효 등기가 3번 2번 말소 이렇게 해야 소유권이 돌아와. 당연히 복귀해 있어. 자, 여기 본다. 취소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 안 해도 된다. 지금 갑이 이렇게 취소하면 이런 짓 안 해도 돼. 취소하는 순간 소유권이 갑에게 갔다고. 알아들어? 진짜야? 그런데 취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1번 갑에게서 2번 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넘어갔는데 지금 일단 을에게 넘어갔어. 근데 접수 날짜가 6월 1일이야. 근데 7월 1일 날 취소했다면 3번, 2번 말소 이렇게 말소해야 소유권이 돌아와. 당연히 돌아와 있어. 당연히 돌아와 있어. 그래서 갑이 이 땅을 병에게 팔아. 병에게 팔려거든. 3번 병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야. 소유자가 지금 갑이니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을이 소유자에게 넘어간 셈이 되잖아 지금. 그래서 이 등기를 3번, 2번 말소 이렇게 하지 않으면 4번 병에게 넘길 수가 없다 해서 병에게 넘기려거든 등기 하라 그 얘기야. 알아들어? 그러면 이때 병에게 넘기려거든 갑이 을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러 가자.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를 해. 말소 등기. 무효는 등기를 없애는 거라고.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지금 다시 해. 지금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자였는데 갑이 취소했어. 취소.
취소했음 안 했음? 그럼 이 등기부를 없애줘야 되잖아. 그럼 혼자 가서 없애주셔야 돼? 공동 신청해야 돼? 그러면 갑이 취소해서 병에게 팔아먹으려거든 등기해야 되고, 등기하려거든 등기 청구권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요때 갑이 을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로 가자 하는 등기 청구는 물권 있는 자가 청구해, 없는 자가 청구해? 그럼 무슨 청구권이야? 두 개 조문 통해서 그거 이해하시면 된다.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 이해하셨어? 쉬웠다 합시다.